선생님은 맨날 나가서 상처만 받는데 왜 나가냐, 콩쿠르에 가서 1등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밥 먹여주냐, 어차피 연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또 연주로 승부한다. 항상 이래요. 근데 그게 우리 교수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책임감 있는 선생님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살 아이 국제 콩쿠르 나가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저도 처음 콩쿠르 나갔던 게 13살이었는데요. 심지어 8살, 7살부터 나갈 수 있는 콩쿠르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대부분 국제 콩쿠르이 열리는 장소들은요, 콩쿠르도 어디까지나 운영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치가 좋고 볼 게 많은 도시에서 국제 콩쿠르가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에게 미래에 국제 콩쿠르를 내보내고 싶어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 세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요즘은 뭐 대한민국보다 비싼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실 때 이태리에는 거의 동네마다 국제 콩쿠르가 있거든요. 이태리 국제 콩쿠르들은 나이가 5살부터 9살, 10살부터 13살 이렇게 되게 잘게 잘라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직접 여행 겸 경험 삼아서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번 올해 5월 27일 피나레니까요. 5월 초부터 항상 퀸 엘리자베스는 해요. 그럼 이게 유튜브 채널로 계속 생중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도 첫 단계부터 봐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교수님께 레슨을 받느냐, 이거는 그 다음에 아이가 이거를 보고 나는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다 라는 게 생겼을 때, 그리고 양성하시는 부모님께서도 내 아이가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누구 이게 아니에요. 활 테크닉은 저렇게, 비브라토는 저렇게, 바하에 한해서는 이 사람 누구 제자지? 이렇게 나눠서 되게 디테일하게 검증을 해보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을 자주 바꾸는 게 좋지 않거든요. 항상 내 교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나를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님을 100% 신뢰하고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게 그 교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붙잡기까지는 진짜 발품도 많이 팔고 정말 여러 군데를 보고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좋은 교수님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교육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래요. 어디에서 이거 상 탔더라? 그러면 올려가서 보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콩쿠르에서 왜 떨어졌는지, 떨어진 사람 영상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크님께 2가지 꼭 추천드립니다. 어떤 선생님을 구해라,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상황을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는, 만약에 해외로 여행 갈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동네마다 작은 콩쿠르 많이 열리거든요.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도. 그 콩쿠르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봐라. 2번째는, 이 국제 콩쿠르들이 요새는 전부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 입상한 사람들만 보지 말고 부디 떨어진 사람을 봐라.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입맛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주를 하는 저 학생이 배운 교수님을 찾아가는 게, 만약에 직접 갈 수 없다면 그 교수님의 제자, 그 교수님의 제자의 제자, 뭐 이렇게라도 따라가는 게 맞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저희 아이는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라레도 교수님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퀸 엘리자베스 심사위원장이고, 그리고 힐러리 한해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책임감 있는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콩쿠르 나가라?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 라레도 교수님은 거의 23살? 이렇게 대학원 때 배웠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성장한 후에 갔기 때문에 다 알고 간 거죠. 하지만 10년 넘게 배웠던 교수님은 독일 펠셔 교수님인데, 교수님께 배울 때 제가 이제 이런 상들을 다 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좀 싸우는 것까지는 아닌데
졸랐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맨날 나가서 상처만 받는데 왜 나가냐. 그 콩쿠르에 가서 1등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밥 먹여주냐. 어차피 연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또 연주로 승부한다. 항상 이래요. 근데 그게 우리 교수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옆에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리신 교수님이라고 쓰레기 카차투리안이 저랑 동갑이인데 동문이죠. 15살 때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퀸 엘리자베스에서 만장일치로 1등을 했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 게 콩쿠르 못 나가게 한다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몰래 나갔다 와요. 하지만 또 되잖아요? 몰래 나갔다 와가지고 교수님 나 여기 몰래 나갔어요. 그러면 왜? 나가지 말랬잖아. 아니 근데 1등 했는데요? 그럼 그래? 막 그러면서 더 좋아가지고 독일 대학도요 알림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림판에 누구 선생님 교수 제자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 뭐 큰 것도 아니에요. A4 용지에 작은 글씨로 카차투리안이 1등을 했다. 이렇게 써줘요. 그거 하나 놓고 막 교수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임감이라는 건요 교수님의 책임감이 아니라 학생의 욕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욕구는 15살, 16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갖는 학생은 글쎄요, 한 10,000명 중에 1명? 그 외에는 부모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선생님의 몫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있는 선생님은 애초에 없다. 하지만 이 학생을 책임감 있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 그리고 부모의 몫인 것 같아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혼돈하시면 앞으로도 바이올린을 배우는 여정이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걸 안 해주면 아이는 이걸 안 할 수밖에 못하게 되고 선생님이 이걸 안 이끌어주면 이걸 못하게 돼요. 하지만 콩쿠르는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퀸 엘리자베스 심사위원장이라는 분도 절대 콩쿠르 못 나가게 해요. 왜냐면 내 학생이 나가서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상처받고 학생이 상처받으니까 학생을 아끼는 만큼 못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콩쿠르에 이만큼 준비를 하고 싶어. 그리고 이만큼 준비할 자세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나 이 콩쿠르 꼭 나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학생이 그 선생님을 끌고 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입상을 했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콩쿠르를 이 학생이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처음 나갈 때보다는 준비된 자세로 선생님도 학생도 콩쿠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선생님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책임감은 본인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